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02명으로 역대 최다인 첫 9,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원 등 기존 감염 경로를 중심으로 모두 5,080명이 확진돼 1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에서도 요양원과 사업장 등 22개 시군에서 4,122명이 확진돼 첫 4,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의 80%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누적 확진자가 67,53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의 8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지난달 누적 확진자가 52,010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8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 10대 이하의 확진자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용 자가진단 키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아동 30여 명이 이용하는 광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난주 한 명이 확진된 이후 이틀 만에 또 다른 아이가 확진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광주와 전남의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이후는 더 큰 문제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학교에서 귀가 조치하더라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지역 아동센터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선생님이 가래요. 그러면 저희는 집에 엄마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안 계시다. 그럼 그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확산 추이에 따라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도 지역 아동센터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업이 다 끝나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제 핀이도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휴원 조치에도 긴급 돌봄을 멈출 수 없는 지역 아동센터. 하지만 방역 지원 대책은 미흡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학생용 자가진단 키트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일부를 키트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접촉자 신속 항원 검사도 못한 채 모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여기는 주라. 우리가 한꺼번에 검사를 하겠다. 밖으로 유출하지 말으라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집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거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 키트가 지급되지만 확진자 발생 등 지역 아동센터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는 680여 곳, 초중고생 17,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빙의 대선 판세 속에서 여야의 호남 표심 잡기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아서 텃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호남 표심이 결집돼야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초접전 양상이지만 좋은 흐름을 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막판 판세를 이렇게 진단하고 호남 표심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한 60% 정도 지지를 보내면서 좀 유보하는 한 20, 30%의 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막판에 결단하고 힘을 모이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이냐는 물음에는 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 미중 패권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평생 검사만 하다가 보내신 분이 과연 이거를 다룰 수가 있겠는가? 국민의힘의 이른바 서진 정책에 대해선 선의의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가치관과 철학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대척점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호남 확장성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을 그냥 운동권 좌파로 보는 이런 모습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색깔로는 뭐나 사형까지 했던 군부 독재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한 느낌이고
송 대표는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며 광주 전남에서도 다른 당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이와 함께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와 관련해 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건설안전특별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모레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광주에서 청년 보좌진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취약 지역인 호남에서 정책 경쟁에 따른 약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재난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마다 시민 안전보험을 들고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유족들에겐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돕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자치단체가 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치단체의 92%가 가입해 운영 중입니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 광주도 광주시청 가입과는 별도로 모든 구청이 도입했습니다. 사고들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해 순천에서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120명, 인구수가 14만 명가량 많은 광주 북군 5명입니다. 구례군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혜자는 1명뿐입니다. 사고가 없어서라면 다행이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세금만 낭비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들어봤고요.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중복보장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청과 구청이 따로 가입한 보험에 보장 항목이 일부 겹칩니다.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보상의 액이나 보상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되 이런 행정상의 어떤 불필요한 낭비는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중복보장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요즘 순천만 습지에서는 묵은 갈대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순천만의 경관 관리는 물론 농한기를 맞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돼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갈대배기 현장을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드넓은 갈대 습지.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조금을 맞아 갈대배기가 한창입니다. 봄에 갈대의 새순이 잘 돋게 하려면 묵은 갈대를 제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 인근 주민들이 이맘때 갈대배기에 나서는 건 벌써 16년째. 농한기에 일거리가 생긴 것도 반갑지만 아름다운 갈대밭을 지킨다는 게 더 가슴 뿌듯합니다. 좋은 갈대를 관광한테 보여주도록 우리는 힘들지만 해도 그분들이 보고 즐거운 걸 느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충족을 더 느낍니다. 540만 제곱미터 갈대밭 가운데 해마다 약 13만 제곱미터를 베어내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작업은 사람 손으로 이뤄집니다. 기계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생물 서식 환경이 악화될 수가 있어서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묵은 갈대는 180여 톤으로 순천만과 국가정원 등에서 친환경 시설로 활용됩니다. 정자 지붕과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로도 재활용됩니다. 황금빛 물결로 관광객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관광자원이자 공기를 맑게 하는 온실가스 흡수원인 순천만 갈대. 주민들의 일자리를 챙기는 소중한 생활터전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을 맞아 공연 검은 두루미의 고백이 순천만 습지 잔디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흑두루미는 러시아 아무르 지역에 살다가 월동을 위해 매년 겨울 한국 등으로 이동하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철새로 순천시는 2월 28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고흥 금산면 금진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과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어촌 방문 인구를 지역에 정착시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강진군이 군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등 11개 항목이고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10월 개장합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진도군 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113개 농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수산물 350개 품목이 판매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하수처리장 인근에 들어선 수소연료 전지발전소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제1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건설 중인 빛고울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연료전지 28기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을 시작했고 8월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빛고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LPG와 LNG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연료전지를 국내 최초로 적용했고 3만 3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2메가와트 용량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발전소에서 발생된 열은 광주시청과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상무지구 26개 기관과 아파트 단지에 공급됩니다. 기온이 쑥 올랐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아침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장흥 11도, 광양 14도 등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다시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낮 동안에는 광주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에 유지하겠지만 오늘 밤에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광주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이 영하 3도, 담양이 영하 5도 등 평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보성 모두 낮 최고 기온 11도로 어제보다는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무안 7도, 해남 8도 등 해안 지역은 10도 아래에 머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